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틀림없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마스가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KDDX 차기 구축함을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스가 프로젝트에 우리의 KDDX가 중요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한화에서 중동의 모 국가에 4023억 원어치의 유도무기를 공급한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중동의 모 국가는 사우디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판매하는 무기는 천무다련장용 탄약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화에서는 사우디와 UAE에 천무를 수출한 다음에 그 후로 새로운 천무 탄약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도 한화에서 개발한 새로운 천무용 탄약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우디와 UAE에 천무를 판매했지만 우리가 이 나라들에게 공급한 탄약은 한국판 GMLRS인 CGR-80밖에 없었고, 우리가 공급한 CGR-80도 자탄 탑재형이 아닌 고폭탄 탑재형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UAE에는 전술탄도 미사일 1을 공급했고요. 물론 당연히 이 나라들이 우리가 판매한 천무에서 CGR-80만 운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사우디는 수백 대의 MLRS를 운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처럼 비유도탄은 MLRS탄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 UAE도 하이마스를 운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유도탄은 하이마스와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우디와 UAE에 천무를 판매한 후에 폴란드와의 천무 수출 계약에서는 사우디와 UAE에 천무를 판매할 때는 없었던 신형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거리 160km에 구경 280mm의 CTM, MR이라는 탄과 그리고 사거리 290km의 수출형 전술탄도 미사일인 CTM-290이 폴란드와의 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사우디는 아예 우리로부터 천무에서 사용하는 전술탄도 미사일을 전혀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CTM-290을 필수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번 계약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사우디가 CTM-290과 CTM-MR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천무를 도입한 나라들은 우리가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탄약을 수입해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동의 모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작년에 국가안정보장회의인 NSC에서 사거리 500km의 전술탄도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의결했고, 그래서 지금 이미 CTM, XX라는 사거리 500km의 신형 수출형 전술탄도 미사일 개발이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거리 500km면 MTCR 규정 위반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위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사거리 499km로 알려진, 정확히는 수출형은 사거리 499km이고 미군용은 사거리 700km로 알려진 PRSM을 해외 국가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미 지난달인 현지 시간으로 7월 25일에 호주 육군은 처음으로 PRSM을 발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했을 때, 그게 들어보니까 MTCR 규정에는 카테고리 2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활용하면 수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MTCR 카테고리 2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카테고리 2는 쉽게 이야기해서 대량 살상 목적의 무기가 아니면 된다는 상당히 모호한 규정으로, 그래서 수입국에서 우리는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무기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 되는 정말 이상한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규정이라 호주 같은 나라나 나토 회원국 등 믿을 수 있는 나라에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을 판매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지금 수많은 분쟁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UAE도 후티 반군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수단 내전에도 개입을 하고 있고, 사우디도 중동의 여러 분쟁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게 카테고리 2를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거리 500km의 새로운 수출형 전술탄도 미사일인 CTM, XX의 개발을 아직은 확정짓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건 결론은 현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겠죠. 그러나 현 정부는 방산 무기 수출에 상당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방산업계에서는 CTM, XX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경된 일정표를 보고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일정이 1년 지연되었더군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이번에 LIG와 현대로템이 미사일의 몸통과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램제트 엔진의 개발을 담당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업은 체계 개발을 202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33년까지 개발을 하고 전력화 및 양산을 2033년부터 2038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도 이 일정을 보고도 미처 몰랐는데요. 원래는 개발이 2032년까지였는데요. 개발이 2033년으로 1년 지연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왜 1년이 지연되었느냐고 하면은요.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인데요. 이게 저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군에서 사업 진행이 중단되어서 1년이 지연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행정 절차 때문에 개발이 지연된 건데요. 물론 지금 일정에 따르면 원래 개발을 2032년까지 끝내고 2032년부터 전투기 통합을 해서 체계 통합을 2035년까지 마친다는 것이었는데요. 체계 통합도 그래서 1년이 지연되어서 2036년까지 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제로 체계 통합을 기존에도 2035년까지 마친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것도 아닌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쉽습니다. 문제는 그 개발된 미사일이 전투기에 탑재되어서 어떻게 작용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일정대로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체계 통합도 2년에서 3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으니 행정 절차 때문에 사업이 1년이 지연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그러나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최대한 빨리 개발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체계 통합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주어야 하는 건데 그게 행정 절차 때문에 1년을 손해본 거니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미지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행정 절차 때문에 1년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KDDX의 진보화에 대해서 확인해보라고 해서 저번 주인 8월 13일에 기술자 문의가 열려서 이 기술자 문의에서 KDDX의 설계가 진보화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기술자 문의에서 논의된 게 KDDX의 설계의 진보화만이 아니었네요. 이번 기술자 문의에서는 KDDX의 사업 방식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의 결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KDDX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좋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술자 문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대학 교수들도 참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외부 대학 교수들도 수의계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술자 문의가 열린 이유는 단순하게 KDDX의 진보화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만간 있을 국회 설명회, 어떤 식으로 사업 설명을 할 건지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 문의의 논의 결과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국회 설명회에서도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설명회를 마치면 바로 사업분과 회의를 열고 사업분과 회의를 거친 다음에 이번 달인 8월 28일에 방추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업을 서두는 이유가 사업자를 9월 전에 결정을 해야 해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9월 전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KDDX 사업은 사업 시작을 올해 안에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9월 전에 사업자가 결정되어야지만이 올해 안에 세부 구성품에 대한 사업자들도 전부 정할 수 있고 그래야지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아마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기존보다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경쟁 입찰로 가게 되면 다시 양쪽 회사들의 사업계획서나 기술 수준을 평가해야 하는 평가기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 절대로 사업자를 9월 안에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안에 사업자를 결정하고 올해 안에 KDDX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수의계약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만일 국회 설명회 결과 국회에서도 수의계약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저번에는 사업분과 회의에 외부 인사들이 반대를 했지만 이번에는 사업분과 회의에 외부 인사들도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반대를 하게 되면 KDDX 사업은 1년 이상 지연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대의 벌점이 끝나는 11월 전에 사업자가 결정되느냐 아니면 11월 이후에 사업자가 결정이 되느냐만을 봐왔는데요. 올해 안에 KDDX의 사업이 시작되려면 9월 안에 사업자가 결정되어야 한다니 마음이 다급해지네요. 다만 아무리 이런 사정 때문에 국회에서도 수의계약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만일 정말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결정되면 과연 한화가 가만히 있을지가 걱정이 되네요. 한화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KDDX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KDDX를 무조건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번에 HD연대에서 미국에게 3년 안에 3분의 1 가격으로 이지스함을 건조해 줄 수 있다고 제안을 했고 미국에서 우선은 거부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현대에서 3년 안에 건조해준다는 함선은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가 아닙니다. 우리 현대가 3년 안에 건조해준다는 함선은 정조대왕급입니다. 당연한 게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를 우리가 3년 안에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고 가격을 3분의 1로 건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조선소에서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를 건조하려면 미국 회사에게 돈을 주고 알레이버크급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기술 이전 요까지 하면 절대로 3년 안에 3분의 1 가격에 건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가 제안한 건 정조대왕급을 건조해서 미국에게 납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게 알레이버크급은 이미 그 기본 설계가 나온 지 수십 년이 된 구닥다리 설계이고 당연히 모든 면에서 우리 정조대왕급에 뒤떨어지는 함선입니다. 아무리 플라이트 3에서 설계를 변경했다고 해도 어차피 기본 알레이버크급의 기본 설계는 유지되는 거라.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조선소 입장에서는 정말 구식의 구식 설계입니다. 이걸 굳이 우리가 다시 그대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건조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조대왕급의 설계가 거주성이면 거주성, 그리고 무장이면 무장 모든 면에서 알레이버크급을 뛰어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건 알레이버크급이 아니라 정조대왕급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컨스텔레이션급을 건조해서 미국에게 제공하지 않고 바로 KDDX급을 건조해서 미국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에 간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틀림없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관해서 논의할 것이고 당연히 우리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에게 미국의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최소 메가 블록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메가 블록을 미국으로 운반해서 조립하는 걸 가능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현지 조선소와 협력해서 바로 KDDX도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하는 형식으로 미국에게 제공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점 때문에 언뜻 이미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더 유리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필리조선소는 1년에 한 척의 배도 건조 못하는 정말 작은 조선소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대규모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봤자입니다. 그래서 한화에서는 미국 내에 좀 더 대형 조선소를 가진 호주의 오스탈사를 인수한다고 한 건데요. 문제는 최근에 오스탈사의 본사가 있는 호주 정부에서 오스탈사가 한화에 판매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나섰고 그리고 호주 정부의 강력한 거부감 때문에 한화에서도 꼬리를 내리고 오스탈사의 경영권을 차지할 생각은 없고 투자를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려 하는 거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를 우리 회사가 인수해서 그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우리가 공격적으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해도 조선소의 가격이 기존보다 4배에서 5배는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선소를 인수해서 그 미국 내에 우리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현대가 기존에 하는 것처럼 미국 내의 조선소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KDDX의 설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이 사업을 미국 군함을 기반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미국 조선소의 하청업체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군함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가 사업의 주가 되고 미국 조선소들이 우리의 하청업체가 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미국의 군함보다 압도적으로 더 우수한 군함 설계가 우리나라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KDDX의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다목적 전투함을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미국의 군함보다 압도적으로 더 우수한 함선의 설계를 가지게 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지금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미 해군이 거부할 수 없는 우수한 설계의 군함. 그게 KDDX입니다. 그래서 KDDX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이게 정말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미국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오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조선업을 살려준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 조선소들이 우리의 하청업체가 되어야 하는 거지. 미국 조선소들이 주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걸 우리가 선도해서 끌고 가야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과연 우리 조선소들이 미국 조선소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